7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겐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해산 명령을 위반하고 모임을 한 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류 전 서장은 경찰권 통제야말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장관의 격돌도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 장관은 박범계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노래를 부르고 번개 모임을 가지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무에서 배제된 이 대표가 대표직 복귀를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울릉도에서 당원들을 만나면서 TK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류정화 실장이 또 훌쩍 휴가를 떠났습니다. 신혜원 체커는 돌아오고 류정화 실장은 떠나고. 네, 좋습니다. 휴가철이죠. 자, 보도국 연지환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이고요. 많이들 도와주기 바랍니다. 연 실장, 짧게 한마디 할까요? 그래도 소감은 얘기하고 가야죠. 예, 제가 류정화 실장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일하다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약간 좀 기계적인 뭐가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벤토? 괜찮았어요? AI 연주하는. AI 같았어요, 네. AI. 혹시 옥사고 유 시장이 불러가지고 교육 같은 걸 좀 해줬어요? 왜 이렇게 그래요? 딱딱하게 얻었지? 예, 인수인계를 잘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조멘토가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좀 풀어지게 좀 네, 해줘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신체커 박마커, 연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피체커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박마커. 네.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장관의 신경전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신체커가 좀 소개를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범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한동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 한 장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곧 결론이 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혐의가 날 거냐는 질문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신은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자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네, 그 한 총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가장 큰 건 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이 2달 동안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빅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최고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오늘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배부른 투정이다. 경찰 장악 음모다. 정치권도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신체코의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혼돈의 경찰 그리고 첫 대정부 질문, 여름 휴가와 당일 PCR, 마지막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이 경찰국 반대를 외치면서 회의를 소집했고요.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서장을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극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목을 비틀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위를 어긴 것은 결국 국무규정 위반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징계하라. 경감과 경위 등 경찰 초급 간부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죠. 앞서 단식과 삭발 투쟁을 벌여온 경찰 직장협의회도 서울역에서 반대 홍보물을 뿌리는 등 대국민 홍보전까지 돌입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줄여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경란 사태가 빚어질 일촉즉발의 상황. 자, 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금 총경 이어서 중간 국정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선을 긋는 듯한 원론적인 답변 내놨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라는 언급은 서장회의에 대한 대기 발령 및 감찰 조치가 정당했다.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당도 더 세게 힘을 보탰죠. 경찰의 집단 행동을 정치 세력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경찰이 경찰 장악을 운운하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장악 음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공세를 폈습니다. 13만 경찰의 입을 막은 반민주적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도 했죠. 경찰국 신설안 당장 내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행안부 대 경찰, 여당 대 야당, 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서장들을 12.12 쿠데타에다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단의 적반하장이죠. 대통령과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는 게 어떻게 문민 통제입니까? 권력의 장악이지. 무모한 경찰 장악 의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첫 대정부 질문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가깝수로 막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공수 교대,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고됐는데요. 첫날의 주제는 정치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입니다. 마침 야당의 첫 공격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새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치 농단을 따져 묻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법무부 장관일, 검찰총장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거예요. 네, 상대인 한동훈 장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죠. 지난 5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빈틈없는 철벽 수비를 선보이며 민주당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네, 드디어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입니다. 자, 먼저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옮겨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검증하냐란 박 의원의 공격에 한 장관은 그러는 과거에 민정수석실은 하고 역공을 펼칩니다. 자, 이어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새 정부의 검찰총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네, 설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밖에도 수사 현안에 대한 질문도 오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대장동, 김혜경 씨 법카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건들입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혐의합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역시 이 최대 쟁점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질문이 쏟아졌고요. 또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의혹 제기 이어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여름 휴가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바쁘고 또 대통령실은 부처의 업무 보고로 바쁜 한 주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통일 국방부 등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부, 또 내일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대신 다음 주에는 꿀맛 같은 여름 휴가를 떠날 전망입니다. 오늘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휴가 일정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에너지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 가라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글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예정대로 휴가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휴가 후인 8월에는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의 회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만찬을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픽입니다. 당일 PCR입니다. 네,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도 휴가 시즌입니다. 습한 더위를 피해서 해외 나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입국 당일에 PCR 검사 받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특히 해외 유입자 수가 늘자 입국 3일 이내에서 입국 당일로 검역을 강화한 겁니다. 혹시 당일에 검사가 어렵다면 최대 그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3만 5천 명대로 나왔고요. 어제가 휴일이라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월요일 기준으로는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는데요. 인도에서 입국한 두 번째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공항 내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90년대를 강타했던 탑볼송이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네, 잘못된 만남. 이 노래 속에서만 벌어질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로 꼽히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절친한 친구이자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지난 1월 브린이 아내 니콜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후에 제출됐다라는 겁니다.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머스크가 올해 초 한 파티에서 브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이 머스크는 승무원 성추행, 또 30대 여성 임원과의 비밀 연애 등 최근 잇따라 성 스캔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신혜원 작가가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제가 맨날 이제 음정이 안 맞는다고 이제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노래는 안 부르네요. 제 잘못입니다. 연 실장,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네, 기분 안 좋은 거 있는 건 아니죠? 기분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진 않죠. 네, 자꾸 이제 째려봐가지고 저를. 아까부터 계속 안경을 올리더라고요. 컨셉이 안경 올리는 네. 거예요. 저희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연 실장. 예. 그렇죠? 네. 자, 국회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고요. 또 새 정부 초기 이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또 생각이 다르죠.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일부분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이슈가 참 많았죠. 네, 이제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이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한 질의 장면은 좀 전에 이제 신체커가 전해드렸고요. 또 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유사명 총경은 징계합니까? 그 유사명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저희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나의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래요. 염장을 지릅니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질러요.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 경찰서장, 이 총경급 회의를 이 12.12 구테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방이 오간 건데요. 박 의원은 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 통제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이에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개입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네, 12.12 쿠데타 정말 센 발언이죠. 이상민 장관이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 주도 세력이 짐작간다 이런 발언도 했죠. 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서장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 도중에 나온 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의 경우에는 검찰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에게 불복종하고 인위적인 모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하면서 회의 주도 세력이 짐작이 간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류사명 전 이제 그 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권 통제야말로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쿠데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좀 나올 정도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격화된 상황입니다. 경찰들의 회의가 또 잡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경뿐만 아니라 경감과 경위 등 초급 중간 간부들까지 회의를 열겠다고 하면서 집단 반발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던 장소에서 전국 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경찰 내부망에는 이날 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회의 규모가 아주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서 단식과 삭발투쟁을 벌여온 경찰 직장협의회도 오늘부터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경찰국 반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저희가 잠깐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부처에 공을 돌리는 그런 발언이었죠. 말을 좀 아끼긴 했지만은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시민사회 수석이 전면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애둘러서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신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서장회의는 부적절하다 지적을 했고요. 오늘은 김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한 건 복무규정 위반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도 힘을 실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경찰의 배부른 밥투정이자 직무유기라면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권성동 대행의 발언도 아주 세죠. 그러니까 배부른 밥투정이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맞아도 과정이 너무 투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양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안을 언급한 걸 두고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서장 징계는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끗 말라 본보기를 보여준 명백한 보복 인사라면서 경찰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휴가 다녀온 신체커가 좀 쭉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신혜원 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전면전 가는 경찰국 사태, 쿠데타다, 장악 음모다. 정치권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새 결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고했던 대로 호남 표심 공략, 또 당원 확대를 노리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죠.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전국 유랑길에 오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곳곳을 누비며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인데요. 생각해보니 이 대전과 대구는 아직 방문하진 않았군요. 대전은 아무래도 이 성상납 의혹에 쓰라린 기억이 있는 곳이라 빠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아마도 이분과 시간을 맞추려고 아껴뒀나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래 놔두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구에서 한번 식사하실 계획은? 연락 오면. 나는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요. 그간 이 대표의 유랑 동선을 이 날짜별로 지도 위에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과 강원을 거쳐 다시 호남으로 돌아왔다가 오늘은 바다 건너 울릉도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며 신출기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길동. 이 대표 이 당권을 내려놓은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징계 의결 직후에는 불복 의사를 밝혔었죠. 당대표로서 이 징계 처분을 고려할 생각이 있다라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건데요. 하지만 이 대표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만류를 하자 이후 표면적으로는 반발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2030 지지자들과는 직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신기할 텐데.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주제는 아마 윤핵관 연계될 거예요.
이 대표 이 속으로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도 이 윤핵관의 권모술수 때문이란 의구심을 품고 있죠. 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안주거리는 항상 윤핵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처음부터 지지자들에게 입단속을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슨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인들 취재가 심할 텐데 그거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거 얘기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이 대표가 어딜 가든 진짜 강조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다들 당원 가입하셨어요? 예. 책임 당원 있어, 책임 당원? 지난번에 나 짱식을 해가지고 전체 100명 들어왔다며 그날. 이 당원 가입이란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당 혁신위원회를 띄우면서 천명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정치입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탄핵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웠은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선거 아니거든요.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자기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었죠. 두 가지 사항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당원들이 당비를 내면서 당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렵게 구축했던 당원 민주주의의 틀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 대표와 일부 당직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는 세상이 다시 올 겁니다. 그 하나가 이 당원 민주주의입니다. 이 공천 등 중앙당의 권한을 분산을 해서 당원들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라는 목표인데요.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 하부 구조를 강화해서 체제 개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땡요일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원은 100만, 200만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원들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담론들을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보수 세력의 담론이 저열해졌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서진 전략입니다. 이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만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당만이 혼자 가는 길도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의 이런 말은 전국 유랑 지도에서도 그 서진 전략이 드러납니다. 이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이 광주, 목포, 순천 등지에서 머물렀었죠. 이어 21일에는 이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요. 23일 광주까지 2차 호남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이 당원권은 정지가 됐지만 지난달에 예고했었던 이 자기 정치를 그대로 실행 중인 셈입니다. 특히 22일 진도에서는 장기 자랑도 선보였습니다. 선거 때도 그렇고 이 진도 와가지고 정말 약속 많이 하고 왔는데 요즘 빠르게 지키기 어렵고 좀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우리 이 상권 살리기 버스킹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 노래 한 곡조를 뽑았는데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짠짠. 이 선거 때 호남과 약속한 사항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가수 박상철 씨의 무조건을 선곡한 것 같은데요. 이어진 앙코르 요청에는 송대관 씨의 곡 네 박자를 택했습니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가 한자 속에 사랑도 있고. 혹시 앙코르 곡으로 송대관 씨의 노래를 부른 건 윤핵관을 씹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던 건 아닐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당 안팎에서 이런 이 대표의 자기 정치 행보를 곱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준석 스나이퍼 3인방인데요. 먼저 윤핵관의 좌장이 몸소 나섰습니다.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에는 이, 버스킹에는 버스킹인가 봅니다.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버스킹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진도 버스킹 영상을 공개한 지 딱 하루 만에 맞불 업로드를 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어요. 정 부의장,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열린 한 야외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수준급의 기타 실력도 뽐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세 바퀴로 가는 자전거,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정 부의장의 선곡은 가수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였는데요.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뒤바뀐 이 청개구리 같은 세상을 노래하고 있죠. 아마 이 대표를 겨냥한 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반대로 앙코르로 부른 노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치는 헌정가였습니다. 사람이라 그 마음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줘.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인데요. 이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똑같은 곡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듯합니다. 다음 스나이퍼는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지금은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라 자기 반성할 때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 성상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 만큼 이 대표에게 자중을 당부했는데요. 경찰 수사의 결과에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나오느냐, 이준석 주장 대표대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힘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가 오히려 힘들어지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금은 자숙하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배턴을 넘겨받은 스나이퍼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 대표에게 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자리를 넘겨받게 된 건데요. 그동안 이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 대표에게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왔던 이 김소연 변호사가 맡아왔었죠. 하지만 스케줄 문제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 퇴진을 줄기차게 외쳐온 강 변호사가 후임을 맡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강 변호사도 정치적 사건이라 수임을 망설였지만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확신 끝에 최종 수임을 하게 됐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전국을 유랑하며 자기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외 인사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표 누가 뭐라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죠. 이 대표의 전국 유랑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와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노래를 또 감상하게 됐네요. 정진석 부의장은 노래를 참 잘하네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울릉도에 갔습니다. 관련된 일정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어제 이제 포항을 방문했었는데 그러면은 밤에 배를 이용해서 넘어간 거예요?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 포항에서 배편을 통해서 울릉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울릉도에서는 사전에 만남을 신청한 당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경북 포항의 한 치킨집에서 지지자 100여 명과 번개 모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항과 울릉도 방문을 시작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면서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 대구에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광고 영상이 송출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올린 거죠? 지난 22일에 이 대구 수성구 범어사거리에 있는 이 대구일보 빌딩의 대형 전광판에 이 대표를 응원하는 광고 영상이 송출이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입니다. 이 대표의 지난 1년간 이 정치적 행보와 성과를 소개한 20초 분량의 영상이 일정 시각마다 재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의 그간 치적 홍보물인 셈입니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던 모습과 이 대표가 도입한 이 후보자 이제 기초 자격평가 그리고 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한 대변인 선발 대회 등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광고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당연히 광고주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 지지세가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 FM 코리아에는 이 광고 영상에 대한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 작성자는 대구 범어사거리에 이 대표님 응원 영상을 송출한다며 이 대표 부모님의 고향 TK의 상징 TK의 심장 대구에서 지난 1년간 대표님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채거 전광판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대구일보라고 합니다. 이 대구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 좀 정치적이라서 전광판에 올려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송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이 노출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으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기 전에 출범시킨 당내 조직이 있잖아요. 혁신위원회인데 다음 달에 1호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이번 주 인재 양성, 또 공천개혁, 민생 등 각 소위별로 회의를 한 뒤에 다음 달 3일 혁신위 5차 전체 회의에서 이 소위별 진행 사항을 논의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전국 시도 당위원회를 돌면서 혁신에 관한 여론을 듣고 이 다음 달 중에 혁신안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방 순회 일정의 구체적인 시점, 장소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략 언제쯤으로 지금 많이들 추정하고 있어요? 네, 혁신위는 가장 파급력이 높은 발표 시점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걸리는 8월 말이나 9월 정기국회 전에 혁신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혁신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혁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혁신위에는 지금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유스 당 조직 도입, 당협위원장 권한 축소 등 다양한 의제가 이 토론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1호 혁신안은 비교적 이제 논쟁적인 지점이 적고 당내 공감대가 높은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도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최 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승리한 측면이 많다고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다음 문제고 우리 당의 모습은 괜찮냐며 당정을 향한 쓴소리부터 쏟아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선 당시 2대단 표심에 호소했던 선거 전략을 혁신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도 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역사학자 사마천이 사기에 쓴 정치의 등급을 언급하며 국민 갈라치기는 표의 득실을 떠나 좋은 정치가 아니다며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이 안정적인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청년의 중요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당에 들어와서 기성 정치인과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경쟁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게 혁신위의 중대 목표다, 이렇게 전했고요. 혁신위는 미래 세대 정치인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당 중앙연수원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건데요.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가 됐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특성이 있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래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면서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 등 포스트 이준석 체제 논란에 대해서도 혁신위 활동은 지도부 체제와는 큰 관계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호남서 무조건 부른 이준석, 자기정치 행보 계속, 정진석은 맞불 버스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혜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또 자녀 살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부와 6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들의 지인은 새벽 1시쯤
부부에게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예약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6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새벽 세종시에서는 30대와 40대 자매가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하고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참사에 대해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피겨 여왕 결혼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죠.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 여왕 김연아 전 선수가 오는 10월에 비공개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JTBC 팬텀 싱어2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던 그룹 포레스텔라의 멤버 성악가 고우림 씨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아이스쇼에서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3년여간의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깜짝 결혼 소식에 놀라워하면서도 앞다퉈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복해라, 이 정도면 국혼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강물 원샷인데요. 정치적 치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물을 떠마신 인도의 한 정치인이 결국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지난 17일 인도 펀자브주에서는 칼리바인 강물 정화 사업 22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펀자브주의 바곤트만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총리는 물이 깨끗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잔으로 하천의 물을 떠올려서 쭉 들이켰는데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현지 언론은 총리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총리 측은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찾았을 뿐이라면서 하루 만에 퇴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는데요. 할 네. 얘기가 더 있죠. 네, 네.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저희 정치부 회의가 다음 주 8월 1일부터 오후 5시 정각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5시 정치부 회의, 다정회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달라지는 다정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시로 돌아온 기념으로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정회를 키워드 열쇠말로 표현한다면인데요. 5시 정치부 회의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정의 키워드라고 한다. 5시 정치회의란 이상복이다. 복장 그 자체다. 깜짝 놀랐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는데 혹시 그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궁금해하실 텐데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부회의란 사랑이다 이렇게 2글자도 되고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부회의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담은 단어를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지금 보시는 다정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또 키워드와 상관없이도 평소에 다정회 멤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제작진에게 바라는 점들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정회원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정치부회의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책거가 한마디 하니까 지금 다정회는 신혜원이다, 백다혜다,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이들 좀 제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정회는 박마코다라는 말은 찾아보지 없어요. 못했습니다. 박마코다, 조멘토다 이런 거는 한 글자도 없는 거 같아요. 사이 박마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백 반장이 선물도 준비하고 저도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제가 또 정성껏 또 편지도 써가지고 같이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그 여가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가부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좀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 반장 갔어요? 백 반장은 갔네요. 국장, 저 언제까지 참여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벤트. 백 반장이 가버렸는데. 네. 자, 내일 저희가 다시 공지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연지환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다음 달 전당대회에 앞서서 3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어대명이란 분위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달아오르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다음 달 열리는 본선행 티켓은 단 3명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이 예비 경선 컷오프라고 하죠.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나온 따끈한 여론조사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어대명인가요? 이재명 의원이 42.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97그룹으로 묶이는 의원들 4명을 합친 것보다 20%포인트 높았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14%로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 이 안방 대세론에 의존해서 그냥 가게 되면 또 다른 패배를 향한 국민의힘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외연 확장성이 강한 박용진을 뽑을 거냐. 여론조사로 봐도 이재명 의원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워 보여서였을까요? 박 의원 주말부터 총대를 메고 단일화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며칠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데 합의한 사람들 모두 스크럼을 짜자라고까지 했는데요. 스크럼, 팔짱을 여러 명이 껴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죠. 오늘도 단일화 띄우기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보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 어떤 허무한 안방 대세론, 여기에 그냥 체념해버리는 절망적 체념의 상황을 좀 극복해보자. 강병원 의원과 서른 의원 두 분은 즉각 환영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오전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예비 경선 전에 공동 입장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지 표명이 후보들 간에 모여서 혹은 후보들의 뜻이 한데 모여서 공동 입장이 발표되는 방식을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컷오프를 3일 남긴 상황에서 양강, 양박, 97그룹으로 묶이는 이 4의원은 단일화에 대해 각각 어떤 생각일까요? 먼저 강병원 의원은 단일화 제안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단일화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린 컷오프 이전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에 발전적 제안을 더하여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양강 중에서 또 다른 한 명,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SNS에 시스템 공천 확실하게 하겠다, 공개 경쟁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박주민 의원은 단일화는 열려 있는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도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만 그 단일화라는 것이 무슨 기계적이고 공학적이고 인위적인 단일화라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4사람 내일 있을 당대표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뒤에 호프집에 모여서 이른바 97 호프데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하겠다는 공동선언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동상이몽을 이어갈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들 사이에 열기가 달아오르는 와중에 예비 후보에 들지 못한 한 사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본인을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터져나온 이른바 셀프 공천 논란에 당권 주자들도 달려들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면 생각나는 당대표 후보가 있죠. 서른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이 볼 때 어딘가 이상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가 흥박이 있었구나.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이 점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상하죠.
설 의원뿐만 아닙니다. 단일화 뜻을 모은 박용진 의원과 강병원 의원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당이 불러서 나왔다고 했었던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에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감 공천 또 공천에 대한 부당 개입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고. 사당화이고 셀프, 무염치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 우리 당이 문재인, 이해찬 대표 시기를 거치며 형성한 시스템 공천의 성과를 단숨에 허문 것이다.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 의원의 약점으로 꼽는 사법 리스크도 감사원이 백형동 개발에 특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부각되고 있죠. 또 경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도 내놓겠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당 안에 30 의원이 있다면 바깥에는 김경률 회계사가 있죠. 불거지는 사법 리스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각종 부패 수사,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뭐 법카 의혹 이런 것들이 8월 중순, 8월 말 이때 정도면 나올 것이고 이때면 여론의 향배가 바뀌지 않을까. 전선이 이렇게 넓어진 상황에서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이 의원의 속내는 어떨까요? 일단 이 의원의 행보만 보면 광폭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걸까요? 말은 최대한 아끼면서 종횡무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질렀습니다. 토요일인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길,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제가 실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 출마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는 존경하는 근현대사 지도자라면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적 있죠. 어제는 광주로 이동해서 5.18 묘지를 참배했고 호남을 돌면서 기초단체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 이재명에게 공적인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재명을 새로 태어나게 한 사회적으로 재탄생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넥타이를 안 한 노타이 차림으로 말입니다. 국민들이 민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3고라고 하는 이 어려운 조건에다가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경험이 참으로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던 기억이 난다고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은 올라간다는 뜻, 참으로 좋은 색깔이죠. 어쨌든 지방 순회에 이어서 민생 행보까지 이 의원이 공개 일정과 언론 노출, 또 발언은 최소화하는 로우키 전략을 택하면서 동시에 물밑에선 기초단체장 등 여러 사람을 만나는 등 투트랙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이슈에 대한 언급이나 직접적인 공격, 비판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달아오른 셀프 공천 논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을 걱정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자, 이제 그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우키 전략이라도 이 의원이 할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 주장에 대해서인데요.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서 해드린 것이고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재명 의원 측도 박근혜 정부의 요청으로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요청에 따라서 변경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 논란과 다른 주자들이 날리는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기지개를 켜는 이재명 의원. 이 의원이 런닝메이트를 자처한 최고위원 후보가 있죠. 바로 박찬대 의원입니다. 그런데 선대위가 다른 후보와 연계하는 홍보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런닝메이트, 친명 마케팅, 이거 안 된다고 한 건데요. 박 의원이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 결정했고 비대위 통과한 새 측이라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컷오프 D-3, 넓어지는 반 이재명 전선. 이재명은 기지개?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컷오프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이제 내일과 모레도 저희가 이제 관련 소식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민주유공자법을 이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던 아이템인데요. 이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이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이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부끄럽지 않냐라는 내용이었는데 권 직무대행은 이 법안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주택 우선 공급이나 이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람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권 직무대행이 김영환 지사, 충북도지사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김 지사가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죠? 그렇습니다. 이 권 직무대행이 올린 글의 끝머리에 김 지사 얘기를 꺼내면서 과거의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자 유공자 자격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김 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산 유공자들이 죽은 유공자들의 정신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했나란 자괴감이 든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명예훼손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다 셀프 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공격을 하시니 그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시면 그 혜택을 다 덜어내겠다. 자꾸 이렇게 뭔가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시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민주 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서른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또 해직된 사람도 유공자에 포함시키면서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비판을 받았죠. 결국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들고 나온 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발의했다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있던 그 법안입니다.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가 4천여 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2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한열 열사에 모친 배은심 여사가 올해 초 별세했을 때 마지막 부탁이었다며 다시 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럼 4.19도 민주화운동이고 80년대 민주화운동도 민주화운동인데 그때 돌아가신 분한테는 혜택을 주고 왜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혜택을 주는 게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컷오프 D-3 넓어지는 반 이재명 전선. 이재명은 기지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7주 연속 하락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단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즉석 문답을 줄이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 중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 유랑을 떠나면서 여권이 조용해진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7주 만에 하락세가 멈춰섰습니다. 30% 초반대에 이렇게 저지선이 구축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선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닌 듯합니다. 임기 시작 2달 만에 받아든 30%대 지지율, 취임 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20%로 떨어질까 말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30%대만 돼도 의원내각제 국가 같으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이유도 국정 운영을 잘해서란 평가는 아닙니다. 그저 자중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금 그 도어 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그 신중한 발언, 좀 정제된 발언을 좀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일단 좀 자맹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밖에 나가 있습니다만 당내 갈등 일정 정도 봉합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출근길 문답 안 해서 그러네. 김건희 여사도 뭐 안 해서 그다음에 이준석 당내 갈등도 뭐 안 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은요 계속 뭘 안 하긴 쉽지 않아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겠죠.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한껏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 어민 북송 문제, 현재로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결정이란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더욱이 북송 사건 해결 방법,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여권에선 광복절 특사도 반전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 사명, 보통은 국정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인데요. 다만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 싶습니다.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 인물, 바로 MB죠. 김경각 대통령 사명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사명 스포하실 때는 그런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스포하시는데 반영이 될까요?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이미 야권에선 MB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 후보군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하고 싶을 거고요. 우리 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요청들이 뭐 간접적으로 들어왔었고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할 거냐 구색 맞추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마 고민일 겁니다. 이왕 끼워 넣는 김에 이 사람도 좀 넣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감돼서 살고 있는데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 엄마도 좀 해달라 추가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입니다. 최 씨가 벌써 7년째 수감 중이고 60대 후반이라면서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MB부터 최세원 씨까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만만치 않죠. 이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 법과 원칙에도 거리가 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우조선 하천 노사가 합의를 이루자마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첫 일성, 바로 법대로 원칙대로였습니다. 이번 파업의 손해배상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법대로 해결해야 한다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관련 청구 법대로 이뤄질 일입니다. 명색이 대통령실이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를 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파업의 원인이었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에 그쳤는데요.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법과 원칙부터 바꾸겠다고 나서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정치를 하는 곳이죠. 대검찰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신정권 같아요. 스스로 정체성이.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정치인은 훨씬 더 예술적인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내용이 아닌 그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주요 참모들이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라고 물으며 첫 언론 브리핑 자리를 가졌는데요. 김 비서실장의 데뷔전, 정치권의 평가는 박했습니다. 대통령 실장이 70일간 한 번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안 만나고 어제 가서 저 누군지 아세요? 얼마나 부적절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 소리를 듣고요. 야,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단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안다며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의 책임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책임 4인방을 철저하게 문책하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쇄신해서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 여론조사에서 무려 68.1%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건데요. 대통령실에선 아직 손발이 맞지 않은 것뿐이다.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합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등이 서로 손발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맞춰서 일신일신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과제이지요. 그렇죠. 임기 초반이란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영표 선수의 이 말로 대신합니다.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네, 자 앞서 제가 한덕수 총리 대정부 질문 발언도 아까 이제 연주환 실장하고 얘기를 박마커랑 얘기했구나. 네, 했습니다만 이제 한 총리는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 높은 기대를 2달 동안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은 이제 7주 만에 하락세가 일단 멈추긴 했습니다만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그 주민에서도 짚어봤었는데 확실하게 질의응답은 많이 줄였죠. 네, 도어 스태핑 문답 길이를 좀 짧게 답변하는 경향이 생겼는데요. 최근 경찰 간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 일부 현안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말로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정부 질문에 관한 그 질문을 받고 나서도 장관들이 국민들께서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 좋은 하루 보내라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도어 스태핑 의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국민들이 볼 때는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산만해 보인다면서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심각한 위기 시에는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실수가 잦다며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주석은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딱 앞발 뒷발 다 뒤는 거죠. 다 드는 거죠. 도어 스태핑 그거 하지 마십시오. 더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발언은 줄이는 대신에 참모들에게는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죠. 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만나서 이 수석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자들과 소통할 것이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비서실장은 또 국회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국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장소에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 15점인가요? 전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사 1층 로비 벽면에 희망과 도약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15점을 전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작품은 발달장애 작가 8명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라면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그림들을 살펴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의 작가의 숲속의 어느 날이란 작품을 본 뒤에 장애인 전시회에 가서 본 그림이라고 반감을 표했는데요. 검찰총장 시절 이달의 작가의 작품을 대검에 걸어두려고 했지만 작품이 다 팔려서 그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목요일 28일 서울에서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코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이달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방한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28일에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김성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 조코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 개발국이죠.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분담금 문제도 해결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시사평론가죠. 김용민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민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김용민 씨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반란수계 윤석열과의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 주춤, 즉석문답, 김건희, 이준석, 산무효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백다혜 반장이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상기시켜드리면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 5시 정치부 회의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5시 정치부 회의로 이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4시 40분,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 반장 어디 갔어요? 아, 사건 반장 맞구나. 내일 다시 한번 홍보하죠. 5시 정치부 회의죠. 네.